결말이 이렇게 될 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결혼 후 첫 제사에서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가부장적인 집안입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상을 따로 쓸 정도였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은 또 어찌나 심한지 제가 오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엄마가 집을 비울 때면 저한테 오빠 밥을 차려주라 하셨습니다. 그냥 뭐든 오빠를 위주로 돌아갔었죠. 아무튼 말도 못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탈주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오빠 놈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진 몰라도 오빠와 결혼해서 우리 집에 올 여자분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전 첫 인사를 하러 온다 하기에 어떤 분인가 싶어 저도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참 똑부러지는 다정한 언니더군요. 솔직히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처음 보자마자 도망치라 말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 전부터 엄마가 오빠에게 내 생일인데 왜 네 여친은 연락도 없는 거야 하는 등 시집살이 시킬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시에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전화야 하고 말하는 오빠놈을 보며 그래도 나름 엄마 아빠를 잘 커트한다 생각했습니다. 오, 나이 먹고 결혼한다더니 철 좀 들었나 하고 생각했었죠. 근데 웬걸요. 이번 추석이 오빠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는데 엄마가 새언니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오빠놈은 아무 말 안 하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과일을 먹자고 가져오는데 아주 당연하게 새언니 앞에 과일과 칼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모습에 괜히 머쓱해서 뺐다시피 하고는 제가 깎았었죠. 그랬더니 왜 네가 깎아? 며느리 과일 깎는 솜씨 좀 보자.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옛날 사람 티 좀 내지 마. 요즘 누가 이래.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제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엄마가 새언니한테 와서 국 좀 푸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손님한테 왜 그래? 냅둬. 내가 할게. 하고 말했더니 이제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시키냐며 역정을 내는 겁니다. 거기서 저도 좀 짜증이 나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시키지 말고 진짜 가족인 오빠한테나 시키라니까 하고 질러버렸네요. 엄마는 뭣도 모르면서 어른한테 대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화를 냈고요. 그때 눈치는 있는 건지 오빠가 본인이 한다고 일어섰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엄마가 괜히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오빠 부려먹으니 좋냐고요. 아니 본인하고 가족들이 먹을 걸 푼다는데 그게 왜 부려먹는 건지. 그럼 남의 집 귀한 딸은 부려먹으면 좋나요? 아무튼 엄마가 저한테 계속해서 뭐라 하시니 제가 불쌍해 보인 건지 새언니가 본인이 하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첫 명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혼당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외에도 엄마가 시짜지를 겁나게 했거든요. 안부 연락을 강요하는 건 기본이었고 새언니가 이른 샵을 하는데 어떤지 봐야겠다며 말도 없이 찾아가는 등 완전 심했습니다. 말려도 안 들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잘 사는 것 같기에 그래도 집에선 잘하나 보다 싶었었죠. 그런데 어제 첫 제사에서 대판 난리가 났습니다. 새언니가 오자마자 가방도 안 내려놨는데 엄마가 할 거 많은데 옷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입고 왔냐며 잔소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빨리 와서 전을 담아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소파에 가서 앉았고요. 그런데 그때 새언니가 오빠한테 가더니 너네 집 조상이잖아. 넌 왜 아무것도 안 해?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갑자기 온 집안 분위기가 갑분싸 돼버렸죠. 주방에 계시던 엄마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뭔 소리냐고 화를 냈고요. 제가 돈을 반반 안 해온 것도 아니고 결혼은 땡땡이랑 했는데 왜 어머님이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저는 땡땡이랑 결혼한 손님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그냥 갈라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대로 집에 들러 짐을 싸들고는 친정으로 간 것 같다 하더군요. 그러고는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새언니 카톡 프로필이 결혼 사진이었는데 이미 다 내려버렸고요. 제가 볼 땐 새언니가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그대로 이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기막힌 일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니 마치 드라마를 시청하는 기분이에요. 사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고는 있지만 속마음은 엄마와 오빠가 너무 꼬시다 싶습니다. 그냥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하고 평생 엄마랑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고모집은 아들만 넷인데 고모의 평생 업적이 아들 넷을 낳은 겁니다. 고모부는 고모 50대 때 먼저 하늘로 가셨고요. 여튼 아들 넷 전부 장가 보내고 며느리들 잡들이 하려다가 실패해서 아들 넷, 며느리 넷 몽땅 손절당했습니다. 그나마 아들들이 여미새라 엄마를 버리고 여자를 택한 거죠. 안 그랬으면 내 딸 이혼당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 후 365일 고모집에 찾아오는 자식도 손주도 당연히 며느리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생신 때도 어버이날도 아무도 안 와요. 그때가 20년 전 일인데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고 연락도 다 끊어져서 어찌 사시는진 모르겠네요. 아마 외롭게 돌아가셨을 듯 합니다. 독거 노인들 보면 아마 우리 고모같이 세상이 어찌 바뀐지도 모르고 나대다가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독사로 인생 마무리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발 며느리는 당신들의 아래 것이 아님을 각성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울 사촌 동생 집이 딱 저 모양입니다. 물론 둘 다 이혼했어요. 아니 다들 왜 그리 남의 집 귀한 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래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님은 참 잘 컸네요. 이렇게 본인 집을 객가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쓰니는 시집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남자 잘 만날 것 같아 마음은 놓이네요. 세 번째, 엄마가 평생 오빠 밥만 차려주고 빨래, 청소, 뒷수발 하면서 모시고 살다가 엄마랑 오빠랑 둘이 죽을 때까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저희 집도 그럴까봐 제가 미리 다 초치는 중이에요. 새언니 놀러오기 이틀 전부터 안방에 자리 잡고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손님이다 하고 난리를 쳐대거든요. 그러면 만날 때 조심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시모가 저 난리를 쳐도 남편이 먼저 나서서 엄마 그냥 내가 할게 하고 먼저 움직이면 저런 상황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 손님이라도 남편 도와서 같이 하자 하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기 집 제사에 당연한 듯 소파에 가서 처 앉아있고 시모가 저러면 누가 참나요?
쓰니 엄마는 그냥 평생 손주 못 보고 아들 먹여 살려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